저는 이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어떤 문단이든 수분 내에 그룹핑하여 빠르고 쉽게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암기법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 드릴 거예요. 무기 계속 잘 쓰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고, 저번 영상에서 암기를 주로 요하는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이해를 주로 요하는 시험에서조차 암기를 잘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암기법을 하나씩 체득해 나가는 게 그 방법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우선 암기법을 활용하는 데 본질이 되는 내용을 하나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암기법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외울 때 하나의 암기법만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그 개념을 외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암기법을 조합해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 한 개념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암기법 무기들을 조합해 융단폭격식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령 하나의 개념을 외우기 위해 3개의 암기법을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앞으로 50개 정도의 암기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50 컨비네이션 3, 즉 외울 수 있는 방법이 19,600개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암기법들을 서로 조합시켜 새로운 암기법을 만들거나 이 암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암기법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지수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앞으로 올려드릴 암기법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고 완벽하게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나의 암기법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조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암기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룹핑 암기법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그냥 제가 갖다 붙여봤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내가 외우기 편한 대로 그룹을 짓고 순서를 변형해서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론서를 볼 때 한 개념에 대해 1, 2, 3, 4, 5, 6, 7, 즉 7개로 라벨링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7개를 무지성으로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내가 외우기 쉽게 그룹을 짓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가령 4, 3, 6, 7, 1, 2, 5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고 순서를 바꿔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구성한 내용을 따로 노트나 교과서에 다시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단지 그냥 모식도만 옆에 다시 써주는 거예요. 정확한 건 이따 예시를 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룹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본인이 이번에 외우고자 할 부분을 정합니다. 이론서나 기출해설이라면 깔끔하게 라벨링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교과서라면 한 문단 내에서 핵심이 되는 외울 문장들만 추립니다. 밑줄 치고 숫자 정도 써주면 되겠죠? 하나의 개념에 대해 총 7개의 문장을 외워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둘째, 문장들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이해되는 건 이해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도 넘기면서 각 문장이 대략 어떤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대상에 대해 말하는 문장들, 비슷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문장별로 크게 나눠줍니다. 셋째, 각 문장의 구성 요소를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은 시간, 장소, 가정 같은 수식이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뭐에서, 뭐뭐 이내,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등등이 있겠죠. 이런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문장도 많을 거예요. 명사어는 모든 문장에서 있을 거예요. 명사 없는 문장은 없죠. 보통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 동사, 명사투는 그 핵심 키워드의 특성, 행동 또는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문장에서 명사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 부분이 계속 달라지는 문장이 나열된다면 오히려 이쪽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넷째, 각 문장 구성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조건, 명사, 형용사, 동사 세 파트에 있어서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반대인 거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남친 여친 사귈 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사람이 끌리듯이 아예 비슷하거나 완전 다를 때 문장들끼리 연결이 잘 되고 기억도 잘 나는 겁니다. 애매한 문장들은 서로 묶지 마세요. 나중에 매칭이 안 됩니다. 뭐라고? 남친 여친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학 가면 생길 것 같죠? 취직하면 생길 것 같죠? 이것저것 묶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서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묶는 기준을 떠올려 봤을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더 잘 떠오르는 방법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그룹핑 안팎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 추가로 묶을 건 계속 묶어주고 더 이상 그룹핑할 게 없을 경우 가상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암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도 잘 안 와닿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 보시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의료 종사자가 HIV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입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하면서 외웠던 내용인데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꾸역꾸역 외워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1부터 11번 무지성으로 외운다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파요.
하지만 이 그룹핑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단계 그대로 적용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첫 단계, 이 경우는 이미 깔끔하게 라벨링 되어 있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머리에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가볍게 읽어보고 각 문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나눠주는 단계입니다. 잠시 재생속도 0.25배속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7번은 대략 혈액 또는 체액에 대한 걸 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6번, 8번은 도구나 기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은 환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만 대충 스크리닝해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1, 2, 3, 4, 7, 5, 6, 8, 90, 11 이렇게 크게 나눠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룹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더 정교하게 그룹핑할 단계입니다. 1, 2, 3, 4, 7부터 그룹핑 해볼까요? 보시면 2번은 환자를 만지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 손이 오염됐을 때, 즉 오염됐을 때의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환자를 접하기 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즉 환자를 접하기 전의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7번은 혈액, 체액을 엎질렀을 때 환자를 접하고 그 이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1번은 어느 시점을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주의사항을 말하는 1번은 그냥 따로, 나머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 환자 접하기 전 3, 4번 묻고 환자 접했을 때 2, 7번은 그 후. 그룹핑 끝났죠. 5, 6, 8 그룹핑 해볼게요. 5번은 예리한 물체, 폐기할 때 이런 말을 보면 주로 일회용품에 대해 말하고 있고 6번도 주사바늘, 이것도 역시 일회용품이죠. 8번은 오염된 기구, 소독, 계속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5, 6, 8 이렇게 그룹핑 해주면 끝납니다. 90, 11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9번과 11번은 감염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있고 9번은 대상이 환자, 11번은 대상이 병원 종사자, 이 둘을 같이 묻고 10번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는 조건이 있고 이건 9, 11번과 조건의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추가로 더 묶을 건 없으므로 다섯째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고 교과서 옆에 이 모식도를 그려넣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 모식도를 짜는 과정, 즉 그룹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틀은 잡히고 세세한 내용은 아웃풋을 꺼내보면서 마저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틀이 잡혔다는 건 복습할 때 이 모식도만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꺼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것도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일부 내용인데 일단 테오필리라는 단어로 그룹핑, 금지라는 단어로 그룹핑, 진정시, 국수 마취시, 진정도 일종의 마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취라는 가정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지와 피할 것, 진정이라는 단어로 각각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묶으면 방금 묶은 방법보다 더 안 떠오를 것 같은 게 명백하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 중 가장 적합한 걸로 묶는 거예요. 각 구성 요소가 2개 이하니 더 묶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 4번을 보면 바나나 첫 글자만 따서 바나나 금지 이렇게 외우면 그룹 내에서도 더 쉽게 외울 방법이 찾아지네요. 사실 저 뒤에 금지라는 단어가 없었어도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암기법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그룹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그룹핑 암기법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암기 스킬이 많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암기법으로 외울 수 있는 문장들로만 그룹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몇십 개의 암기법을 습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누어 봤기 때문에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대상, 키워드, 시간 및 장소, 가정, 암기법 조건에서 딱딱 나눠 들어가면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질 테고 추후에는 본인만의 그룹핑 방법을 응용하고 개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어떤 문단이든 수분 내에 그룹핑하여 빠르고 쉽게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룹핑 암기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암기 자체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룹핑하는 과정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그룹핑 내에서 라벨링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룹핑 간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암기하는 속도와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라벨링 순서를 외우기 쉽게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새치기 공부법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라벨링의 순서를 잘 새치기 시키는 만큼 여러분의 등수도 새치기 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등수 이렇게 올려주겠다는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누른 사람 없지? 오늘은 첫 번째 무기로서 그룹핑 암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다른 암기법들과 더불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룹핑을 더 정교하게 하는 심화편도 준비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 당당.